트럼프 이앤드 나무위키. 2022년 기준으로 FBI와는 한동안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한국의 대통령 기록관에 해당하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청 내셔널 아카이브즈 언드 러코즈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1급 기밀문서 등을 포함한 공문서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법무부에 송치하였으면 이를 시발점으로 FBI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해시태그 그 전까지는 퇴임한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법무장관과 법무부까지 참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택으로 가져간 1급 기밀 문서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FBI와 잠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의 지지자들도 FBI 지부에 모여서 시위를 하거나 해시태그 FBI 지부에 무력으로 침입하려고 하여 사살되는 등 연방수사관들을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FBI와 국안부 DHS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8.1. 미군은 2016년 대선 초반부터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다. 현역, 예비역 미군 장병들의 복지 혜택 확대와 해외 파병 축소라는 미군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들을 주장하고 이전부터 미군 관련 자선 행사와 후원 행사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높인 덕에 초반부터 지지율을 꽤 높게 가져갔다. 또한 예전부터 군인들은 버락 오바마보다는 존 맥케인 등 공화당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밀리터리 타임즈에 나온다. 미군의 공화당 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실제로는 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10월 조사에서도 미군의 트럼프 지지율은 힐러리보다 더블 스코어로 높았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원래 군대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민주당의 국방 예산 감축, 대대적 인원 감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외 정책, 대다수 NATO 회원국들의 책임 방기에 가까운 태도들로 인해 장성급은 물론 사병급 군인들은 불만을 품었다. 트럼프는 이를 정확히 파고들었는데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그의 비판들이 민주당 정부의 군축을 하면서 역할을 늘리는 정책에 반감을 가지던 일선 미군 장병들의 지지를 끌어냈고 이에 더해 대규모 군비 확장과 군 인력 확충, 군 현대화라는 군 장병들과 장성들이 환영할 정책을 내걸었다. 또한 막말을 섞어가며 NATO 회원국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 비판하며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나 적극적인 해외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특히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그의 성향 또한 미군 장병과 장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 그의 국기를 방어하면 시민권 박탈 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TV 토론의 광고 수익을 퇴역군인 단체에 기부하라는 제안 등 애국심 공약과 함께 퇴역 군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등 서술하자면 끝도 없을 만큼 많은 신경을 쓴 것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가 문민통제 원칙까지 깨면서 군부 강경파의 대표주자인 제임스 매티스 퇴역, 해병대장을 국방장관으로 역시 퇴역 해병대장인 존 F. 켈리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퇴역 육군중장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군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트럼프의 화답으로 보였지만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 봉기한 흑인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 거부 등등 예스맨 거수기 노릇을 거부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트럼프에게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소관을 뚜렷이 한 결과 트럼프에게 밉보여 이내 모두 해임해버리고 이후 트럼프는 틈만 나면 퇴임한 이들을 향해 애국자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시태그 밀리터리 타임스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43.8%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으나 43.1%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2016년 5월에는 힐러리와의 양자 대결에서 54%대 25%로 압도했고 2016년 9월 말에도 군대 내에서 지지도가 46.1%의 반감도는 37%를 유지했으나 펜타곤과의 마찰로 반감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남성 사병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았고 반면에 여군과 장교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낮았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마이클 플린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뮬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일부 죄목에 대해서 연방 법원 앞에서 인정했고, 존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혼돈 그 자체다라는 말과 함께 백악관 수석비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제임스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 철수 문제를 두고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국방장관에서 물러났다. 시리아 철군 결정 뒤에 퇴역 군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오바마를 비난하여 오바마에게 경질당하기도 했던 육군 장군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했고, 기자가 당신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도덕적인 인물로 보이냐? 라고 묻자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폭스뉴스에 자주 출연하는 전 사성 장군인 잭 킨제킨도 트럼프 밑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으며, 시리아 철군 명령은 전략적 실수며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육군 장군이자 CIA 국장으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도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현재 다시 국방부로 돌아가서 일하기는 싫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칭찬했던 퍼트레이어스마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기 싫다고 말한 것이다. 2019년 1월 1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약 한 달 일찍 물러나면서 국방부 직원들과 군인들에게 헌법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2019년 1월 8일 다른 사성 장군인 앤서니 지니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 별다른 결실이 없자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지니는 본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퇴가 매티스 경질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미군 철수 명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2020년 6월 3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발생한 항해 시위와 폭동을 연방군을 동원하여 진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매티스는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겪은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뭉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그는 미국을 갈라놓고 있다. 라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국민들을 좌우로 나눠 이간질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동안 배운 게 전혀 없다며 그의 리더십을 가리켜 발전이 없다고 평했다. 항의 시위와 폭동에 관해서는 일부가 일으킨 폭동 때문에 몇십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항의 시위까지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내 살아생전에 미국 군대가 헌법이 보호하는 미국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동원될지는 꿈에도 몰랐다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군 동원 계획을 비판했다. 트럼프 다음으로 당선된 바이든이 활동하는 동안 국제 정세는 북포 탄중압도적인 조선 소러 인력 자원과 서로 협력하고 이란 드론도 추가되며, 미국 군부는 이들이 상호 간에 협력해 미국의 대적 시 미국만으로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면서 고립주의가 아니라 동맹국 간의 협력과 협조 및 포섭을 통해 이들과 맞설 국가를 구비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후로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보낸 마크 밀리도 전역 및 이임식 때 독재자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멘트를 날렸는데, 이는 독단적인 운영을 하는 트럼프를 저격하는 멘트로 보고 있다. 게다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미국판 북풍인 중풍을 이용할까봐 비밀회선으로 중국 국방장관에게 공격 조짐이 있다면 알려주겠다며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트럼프는 날뛰면서 사형시켜야 할 반역자라고 마크 밀리를 비난하고 있다. 8.2. 미국 경찰, FBI. 경찰은 군인보다도 압도적인 트럼프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앞서 서술한 것과 다르게 취임 전에는 연방수사국 또한 같은 경향을 띠었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변호하는 발언들을 해왔는데, 누구라도 경찰관을 살해하면 무조건 사형이라거나 경찰관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이었다.
반면 2016년 대선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흑인의 투표를 기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경찰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과 흑인 범죄자와의 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흑인 표심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규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국 경찰관들 상당수는 시민들이 먼저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갖기를 바란다. 그러나 힐러리는 규제 강화를 주장했고 트럼프는 경찰관들처럼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규제 관련 공방은 수차례나 있었다.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에 대한 선호는 압도적으로 두드러지는데 미국 최대 경찰 공제조합 2016년 9월에 프러터널 오더 오브 펄리스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고 같은 시기에 실시된 폴리스 매거진에서 경찰 3,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4%의 경찰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힐러리는 불과 8%로 이는 군소 후보인 게리 존슨의 5%와 큰 차가 나지 않았다. 선거 당시 언론과 연예인은 힐러리 클린턴의 편이어서 단순히 불리한 싸움처럼 보였으나 트럼프도 경찰이라는 확실하고 거대한 지지 계층이 있던 것이다. 밀워키군 보안관 데이비드 클라크는 본인이 흑인이지만 트럼프가 인종차별한다는 것은 헛소리이며 흑인 범죄자들에게도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위터의 정부 의회, 언론이 모두 썩었다. 며 트럼프를 변호하기도 했다. 경찰 자선협회 NEPBA도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도 나는 평생 민주당원이었으며 클린턴은 기밀 정보, 안보를 유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증명했다. 반면 트럼프는 우리가 처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며 트럼프를 지지하였다. 2016년 대선 당시 FBI 내부 분위기는 아예 트럼프 월드라고 한다. 내부에서 많은 FBI 요원들이 트럼프 지지를 발언하며 힐러리에 대한 비판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특히나 FBI 역시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므로 공화당의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입장과 잘 맞아떨어지고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며 2016년 11월 2일에는 FBI에서 클린턴의 2001년 수사 기록을 뜬금없이 공개해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FBI는 도대체 의도가 뭐냐? 결정적인 것은 대선을 약 11일 앞두고 FBI에서 힐러리 이메일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재수사 당시 힐러리의 지지율이 주춤하여 트럼프에게 힘이 실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FBI와 잠시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있었다. 2017년 5월 9일 트럼프가 코미 국장을 해임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이유를 코미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코미 국장이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해임당했다고 주장했다. 재임 기간에 발생한 블랙 리브즈 매터 운동을 경찰관들이 진압하자 이를 옹호했다. 때문에 경찰들의 지지가 굳건한 편이다. 이번 강경 지지자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때도 미 의회 경찰관들 중 몇몇이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길을 열어준다거나 같이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경찰과 법집행기관의 압도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9. 재산 관련.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이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유가증권 형태를 띠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힘들며 특성상 경기 변화에 민감하여 변동성이 매우 높다. 2024년 7월 포브스 기준으로 59억 달러 한화, 약 8조 1,8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전에 정부에 신고한 재산은 총 15억 달러에 약 2억 달러의 빚이 있다는 거지만 트럼프 캠페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정부 보고서로는 측정할 수 없는 형태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56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재산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며 그의 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세입신고서 공개를 끝끝내 거부했다. 2019년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이체방크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본인 자산을 부풀렸다는 은행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자산을 약 30억 달러로 신고했으나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7억 8,800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의 자산을 약 10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보고서와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높게 잡아야 15억 달러이며 일부 부동산 가치를 약 70% 부풀렸다고 한다. 트럼프의 재산은 뉴욕 맨해튼과 같이 움직인다. 포브스는 트럼프 타워를 포함한 맨해튼 건물 8채가 트럼프 자산의 4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트럼프 기업이 비상장 기업인데다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재산은 측정이 어려우며 포브스의 추정이든 트럼프 측의 주장이든 명확한 바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측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상속 또는 자수성가로 성공했는지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다. 그가 부유한 집안의 금수저였다는 건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 보고서, IRS 납세 신고서, 은행 보고서 등은 트럼프의 재산은 그가 주장했던 것보단 낮으면 그가 진행했던 사업에는 어느 정도 포장은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던 아버지에 이어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었으며 코모도어 호텔 재개발 사업 등으로 돈방석에 앉는다. 본인 말로는 자수성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에게 3천만 달러만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 자금을 빌렸다. 부모에게도 돈을 받았지만 아버지 프레드의 재산은 1999년 타계 기준 3억 달러 정도였고 1엘로 나눴다면 트럼프는 1999년에 추가로 6천만 달러 정도를 더 받았다. 2018년 10월 2일 뉴욕타임스의 기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최소 4억 1,3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탈세를 통해서 본인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그의 재산은 30억 달러로 추정되지만 그가 정부에 보고한 재산은 15억 달러쯤이며 그것도 약 2억 달러의 빚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트럼프 측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고 포브스와 정부 보고서는 트럼프의 재산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즉 현재 트럼프와 그의 자식들이 소유한 재산을 정확히 알려면 그의 납세 신고서를 봐야 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절대 안 된다면서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2019년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이체방크에 본인의 자산을 부풀려서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5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에 본인의 자산을 30억 달러라고 신고했으나 은행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7억 8,800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리조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에 1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이때도 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일부 부동산을 약 70% 이상 부풀린 것으로 분석됐다. 비록 도이체방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부풀렸다고 결론 내렸지만 자금을 융통했다고 한다. 그러나 또다시 2014년에 NFL의 버펄로 빌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본인 자산을 다시 부풀렸다고 한다. 도이체뱅크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금을 융통한 이유는 은행 직원 로즈메리 T. 브라블링 로즈메리 T. VRABLIC과의 연줄로 가능했다고 하며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은행 고위 관료들은 피해 대책 모드로 전환하여 곧 시작될 조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8일 뉴욕타임스에서 입수한 도널드 트럼프의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IRS 소득 신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1년에 약 4,610만 달러를 잃었고 10년 만에 총 11억 7천만 달러를 잃으면서 가장 많은 돈을 잃은 납세자들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즉 트럼프는 본인의 베스트셀러 거래의 기술을 집필할 때부터 돈을 잃고 있었던 것이고 IRS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보다 더 많은 손실을 경험한 납세자들은 오직 3명뿐이었다. 1991년에는 손실이 급작스럽게 불어나 미국 전체 손실의 1%를 차지했고 손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 덕분에 트럼프는 약 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트럼프는 기업 매수자 코퍼럿 IA이더로 활동하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다른 회사의 기업
경영을 탈취하겠다고 협박하여 취득한 주식을 고가로 매각해 차익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도 곧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한 차익도 대부분 잃었다. 그러나 소득 신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1989년에 이자 수익으로 5,290만 달러를 신고한 것이다. 납세자들은 채권, 은행 계좌, 모기지론 등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뉴저지 카지노 규제 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는 5,290만 달러를 창출할 만큼의 근원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성공했다고 반드시 좋은 정치인은 아니다. 당연히 사업은 자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개인 수익만 얻겠다고 했다가는 막장으로 치닫는다. 특히나 정부 수반이라면 임기를 마치거나 죽어서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때문에 정치에서는 거래와 타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7월 14일 트럼프는 퇴임 후 연설료로 약 1,200만 달러, 해외 골프 및 리조트 벤처로 약 1,300만 달러, 총 2,500만 달러 약 315억 5,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설료에는 통일교가 주최한 두 행사 연설로 받은 200만 달러 약 25억 4천만 원가 포함되어 있다. 중략 12. 저서. 여러 책을 저술하였으며 공저한 책도 많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당선 후 저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거래 기술. 거래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더 딜 1987. 51주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 트럼프의 주장대로 비즈니스 관련 책으로 판매량 역대 1위를 한 것은 아니나 대충 비즈니스 관련 역대 누적 판매량 5위권 안에 든 베스트셀러임은 틀림이 없다. 1980년대는 월스트리트의 여피 문화가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이라 가능했다. 트럼프도 아버지가 부동산 대부호에 본인도 금융 및 부동산으로 돈을 불려.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여피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아메리칸 사이코에서도 여피족이자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의 사무실에 이 책이 있는 것이 언급된다. 한국에는 거래의 기술 도널드 트럼프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정발되어 절판되다가 대선 출마로 트럼프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올라가면서 새 판본으로 재출간되었다. 2016년 7월에 대필 논란에 휩싸였다. 작가 토니 슈워츠는 트럼프 자서전은 내가 쓴 것이다. 나는 그 책을 쓴 것을 후회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내가 썼으며 당신이 도운 것이다. 선인세도 반씩 나눠 가졌고 수십억의 인세도 모두 나눠 가졌다. 그리고 나와 슈워츠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러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원인 당신이 나를 흠집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고 주장했다. 주장대로 책의 인세는 공평하게 나눴으며 책의 공동 저자 다널드 트럼프, 토니 슈워츠로 둘 이름이 모두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30년 가까이 아무 말 없다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원인 토니 슈워츠가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분명 정치적 요소가 있다. 다만 출간 당시에는 트럼프도 민주당원이었다. 다만 인세나 공동저자 표기 여부만으로 슈워츠의 발언을 정치 공세로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 애초에 슈워츠 인터뷰 원문 기사를 보면 트럼프에 대한 주요 비판 포인트는 자신이 그를 대필했다는 게 아니라 대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여러 대통령으로서의 상황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에 공동저자로 올라가 있는 건 뻔히 공개된 정보인데 이걸 굳이 공개한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또한 29년 이후 가만히 있었다가 나선 것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사업가 연예인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아연실색한 미국 대중들 중 상당수가 과거 셀레브리티 트럼프의 언행을 보고 웃고 즐겼다. 기사를 보면 슈워츠는 트럼프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걱정할 게 없다고 여겼다가 그가 승리에 점점 다가가자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즉 인터뷰에서 슈워츠가 밝혔듯이 그는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포장하는데
동의를 했지만 정작 이 내용으로 생긴 긍정적 이미지로 인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판이니까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힌 것이다. 다만 슈워츠의 해명은 좀 과장된 바인 것이 전문 작가가 아닌 유명인들이 자서전 집필 시 전문 작가와 공동으로 집필을 하는 건 아주 흔하며 아예 자기가 쓰지 않은 책이 자서전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좀 옛날 인물들 중 글을 모르는 인물들이나 기력이 쇠해서 집필할 기력이 되지 못하는 인물들의 경우 그들의 구술을 녹취해서 작가가 글로 옮기는 형식으로 본인은 글을 쓰지 않고 자서전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슈워츠도 하술하듯 인터뷰를 끝내 포기하기는 했지만 도중까지는 인터뷰를 가졌고 인터뷰의 내용을 베이스로 자서전을 썼기에 거래의 기술이 트럼프의 저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 무리한 정치 공세고 출판업계의 관념상 그의 저서라고 해줄 수 있는 수준은 맞다. 당장 한국의 정치인들 또한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어 대필 작가가 쓴 책을 출판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하튼 참고로 슈워츠가 트럼프에 대해 묘사한 것을 일부 인용하자면 그는 트럼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인터뷰를 하고자 했으나 트럼프는 집중력이 극히 떨어져서 이를 매우 불편해했으며 끝내 못하겠다고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으로라면 자서전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슈워츠는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곧 대안으로 트럼프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의 전화통화 등을 엿듣는 방식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트럼프가 숨쉬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이 방식에 대해 그는 책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형식으로 나는 사람들의 환상을 이용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크고 비크, 위대하고 그레이트, 극적인 스펙택열러인 것을 믿고 싶어 한다. 나는 이를 사실적인 과장법 트루스펄 하이퍼벌리라고 부른다. 이는 해롭지 않은 형식의 과장이고 홍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표현했다. 슈워츠는 이런 표현을 쓴 걸 후회한다고 표현했다. 슈워츠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는 토니 슈워츠는 실력이 아주 좋아요. 그가 공동저자죠. 하지만 그는 이 책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썼죠. 내가 썼습니다. 제 책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였어요. 사업 관련 책 중 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죠. 일각에서는 사업 관련 책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했다. 참고로 사업 관련 책 중 가장 많이 팔렸다는 주장은 역시나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 트럼프는 슈워츠가 2센트도 없을 때 부자로 만들어줬다면서 신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황당한 것은 1987년에 책이 출판된 이후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출판 기념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 개최 비용의 절반을 슈워츠에게 물리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협상 끝에 이 비용을 수천 달러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슈워츠가 인터뷰를 통해 위의 내용을 까발리면서 이때부터 슈워츠는 이 책으로 벌어들인 인쇄 전액을 이민과 인권 관련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런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더 아트 오브 더 딜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트럼프가 인권을 제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이 기부된다는 게 마음에 드네요 라고 말했다. 2024년 대선에 당선되면서 아마존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구매하면서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빅싱 킹싱크 비아이즈 언드킥 S 인 비즈너스 언드라이프 2007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크리펄드 어메러커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5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펼칠 정책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17개 장에 걸쳐 이민, 외교, 교육, 에너지, 의료보험, 총기 소지, 언론, 세법 등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설파한다. 외교 정책에서는 힘을 통한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합의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또 이민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불법 이민은 막아야 한다고 선을 긋는다. 젊었을 시절의 사진들과 영상에서는 점잖은 모습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강렬한 인상의 쇼맨십이 돋보이는 표정으로 표지를 장식했음을 볼 수 있다.
트럼프는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책에서 많은 웃는 모습들 대신 굳이 저렇게 언짢은 표정을 표지로 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이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잘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와 같이 책을 쓰기도 했다. 13. 여담.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여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대한민국에서의 호감도.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한민국에서의 호감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5. 대중매체에서 등장.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중매체에서 등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6. 선거 이력. 대통령 선거에만 3번 출마했으며 3차례의 선거를 거듭하며 득표율과 득표수 모두를 연속적으로 상승시킨 기록을 남겼다. 132년 전 민주당 소속 진검 다리 초선 마이너스 낙선 마이너스 재선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에 이어 권토 중내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클리블랜드는 대통령 외에 시장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있지만 트럼프는 대선 외의 선거는 출마한 적이 없으며 트럼프는 본인을 낙선시킨 현직 대통령과 직접 대결하지는 못했다. 17. 소속 정당.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손꼽히게 당적 변경이 많았던 사람으로 꼽힌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민주당에도 있었고 공화당에도 갔다가 자신의 신당인 개혁당을 만드는 등 제3지대까지 다녀왔다. 이하 생략.